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예, 답 불러드리겠습니다. 답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1번,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10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문제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예. 자, 우리 지난주 어디까지 나갔죠?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돼갖고. 몇 페이지까지 나갔어요, 지난주에? 70. 79? 응? 몇 페이지? 70. 요건 들어갔어요, 안 했어요? 안 들어간다? 응, 그래요. 자. 7번이요? 옳은 걸 물어봤구나. 예, 3번이네, 3번. 죄송합니다. 7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7번에 1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7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70페이지. 2019년도 과세 대상별 과세 요건 및 세액 계산 요 박스 별표 3개 여러분 종부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3가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때 주택할 때 주자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종합할 때 종합 종자, 그 다음에 별도할 때 별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 3개 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주종별이 됩니다. 주종별.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몇 가지예요? 3가지. 주택, 종합상가세 토지, 별도 합상가세 토지. 요거 어떻게 본다 여러분? 주종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납세의무자. 별표 3개 여러분 납세의무자 별표.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주종별을 일단 납세 문제를 확인해 주시는데,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와 주택가 뭐로 구분하고 토지로 구분하고, 토지는 다시 뭐와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 토지로 구분하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주택가 종합합산 과세토지와 별도합산 자, 여기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은 주택가,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토지는 다시 뭐와 종합합산 과세토지와 뭐 별도합산 과세토지 3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때 납세의무자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죠? 보유세죠. 보유세니까 항상 어느 날 현재 따르죠? 과세 기준일 현재죠. 과세 기준 현재.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니까 항상 과세 기준 현재로 따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출발점입니다.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출발점이 어디다 여러분?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만 내는 거니까 재산세가 출발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세의 지방세 여러분. 국세죠. 국세로 넘어오니까 이제 과세 단위직이 어디로 바뀌냐? 국내.
그 다음에 요 과세 물건인 주택이나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 과세토지의 공시가격을 구한 다음에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시가격 합계액.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이제는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못 나가고 곧바로 뭐가 나온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죠. 공시가 나온다. 자, 이거를 누구별로 합산하죠 여러분? 소유자별로 한 거죠.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요 주택 종합합산 과세토지, 별도합산 과세토지를 누구별로 여러분? 소유자별로. 특히 여러분 여기 소유자별로 10불과 기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부부 또는 동일 세대원이 갖고 있다. 또는 뭐 법인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갖고 있다. 이러한 경우라더라도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는 누구별로 따진다 여러분? 소유자별로 따집니다 여러분. 소유자별로. 자, 소유자별로 공시가 합계를 구해서 자, 주택은 얼마 초과죠 여러분? 주택은 6억 원 초과죠. 6억 원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죠 여러분? 5억 원 초과죠. 별도는 얼마 초과죠? 80억 원 초과죠. 자, 요 금액을 뭐 할 때 여러분? 초과할 때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요 주택과 종합합산 과세토지, 별도합산 토지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6억, 5억, 80억 요걸 뭐란다 여러분? 과세 기준 금액이라죠. 과세 기준 금액. 그래서 여러분 주택은 6억, 종합은 얼마 여러분? 5억, 별도는 얼마 여러분? 80억. 요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주택 할 때는 얼마고 여러분? 6억. 종합은 얼마고 여러분? 5억. 별도는 얼마고 여러분? 80억.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 주륙, 종호, 별팔공.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 요령인 것 같아요. 뭐? 주택은 6억.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그래서 어떻게 한다면 주륙, 종호, 별팔공.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도 괜찮죠. 외우실 때 이제 딱딱하게 외우면 이제 딱딱하게 금방 까먹고 약간 이제 리듬 타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주륙, 종호, 별팔공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남양주 오면 안 통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 기법을 만드셔갖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륙, 종호, 별팔공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요 6억, 5억, 80억을 뭐라 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 금액. 이 금액을 뭐 할 때 여러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제일 중요하네요. 6억, 5억, 80억.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 금액을 한번 보실래요? 주택이나 종합은 6억 또는 5억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데 별도는 얼마 초과해 과세하죠? 80억. 그러면 이때 주택과 종합은 6억, 5억인데 별도는 80억이면 별도합산 과세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안 하겠다는 취지예요? 안 하겠다는 취지야, 안 하겠다뇨. 왜? 그럼 왜 안 하죠, 여러분? 그렇죠. 별도는 무슨 성격이니까? 사업용 성격을 띠서 가능하면 세부담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래서 얘는 얼마 초과해야? 80억 원을 초과해 가시는 거죠. 근데 주택은 투기 수단이 되거나 또는 종합은 뭐 비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6억 또는 5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별도는 성격이 사업용 토지니까 가능하면 종부세 부담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네. 별표 3개 표시해 놓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이제 과세 표준부터 맨 밑에 세부담 상한선이 있죠. 여기까지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부터 세부담 상한선까지 쭉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뭐냐?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세액 계산. 근데 이제 원고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들어간다 그래갖고 이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세 표준부터 세부담 상한선까지 뭐라 표현하고 세액 계산이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해 보죠. 자,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 항상 모든 조세세액은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조세의 여러분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 어떻게 본다 여러분? 과세산. 그래서 모든 조세 세 계산 요소는 몇 가지요? 두 가지.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면 여기서 자동으로 무조건 뭐를 빼야 되냐면 이중과세액을 빼야 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중과세액을 뺀 금액, 이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오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요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면 여기서 뭘 빼라고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야 됩니다.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액을 빼고 난 후에 금액, 그럼 이걸 과세로 고지서를 보내면 되냐?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모든 보유세의 마지막은 어디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죠. 세부담 상한선이다. 세부담 상한선이죠. 모든 보유세 공통이죠. 모든 보유세에서 마지막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따지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이죠.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액을 빼는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뭐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이거죠. 자,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동산이 있네요. 그럼 부동산이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되죠.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가 되면 고액의 부동산이 되면 다시 한번 여기다 뭘 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을 다시 한번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부분은 이미 뭐가 과세가 되는 상태야?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상태인데 다시 뭘 때리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부분은 선이 몇 개 그어져 있네? 두 개. 이 두 개 그어진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과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중과세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종부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부분에 부과된 뭐를? 노란 선에 뭐를? 재산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빼내야 되는 거죠. 재산세를 안 빼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걸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빼내기 때문에 항상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라면 여기서 뭘 빼야 된다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2015년도 이거 말씀을 드렸나요?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신 분이 계시다. 또는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세무서 가셔서 요거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요 이중과세액에 대한 세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좀 환급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신 분이 있다면 그 납세지 관할 세무서 가서 나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이 맞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 환급 신청해야 돼. 절대 과세관청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건 없어. 내가 뭐 해달라고 돌려달라고 뭐 해야 돼? 반드시 청구를 해야만 돌려주고 내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환급 대상자도 환급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이거 위에도 2016년부터도 역시 아마 환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2015년도는 환급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신 분은 반드시 세무서 가셔서 환급 대상자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환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환급 받으시면은 저한테 오셔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면 돼요. 응? 못 사주겠다.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안 먹는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부세가 나오면 여기서 뭘 빼라고 여러분? 이중과세를 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계산 구조에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과표입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간단한 계산형 문제로 출제 가능합니다. 간단한 계산형 문제로도.
그러면 제가 재산세 할 때, 말씀드릴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했어요. 뭐라냐면, 네모 곱하기 네모다. 이 기본 구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네모 곱하기 네모입니다. 제가 이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본 구조를 정확히 잡아놓지 못하면 고사장에서 놓칠 수가 있어서 항상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나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네모 곱하기 네모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네모는 뭐냐? 주택, 종합합산과세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토지는 과세 물건에 뭐를 구한다면 여러분? 공시된 가격 합계액을 구하는 거죠. 합계액을 구해서 이게 주택은 얼마 초과면? 6억,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을 초과하면 그때는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금액은 그 공시된 가격 합계액 전체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냐면 무슨 금액이랬죠 여러분? 초과 그랬죠. 6억, 5억, 80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하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요 과세 기준 금액을 빼야 됩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빼라. 뺀 금액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가정합시다. 얼마 여러분? 10억. 그러면 얼마 초과했네? 6억.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과세 대상이죠? 자 그럼 과세 금액 구하자고. 그럼 공시된 가격 합계가 얼마에서 여러분? 10억에서 과세 기준 금액 주택은 얼마? 6억을 빼라고. 그럼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4억이죠.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다. 요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산세는 물론 모든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를 구해야 된다? 공정시장 가액비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공정시장 가액비를 기억나시나요? 토거는 70, 주택은 60.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 제가 강조했던 건 토지나 건축물이기만 하면 그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70%고 주택이기만 하면 무조건 몇 프로인가요, 여러분? 60%서 어떻게 배운다? 토거는 70, 주택은 60. 그래서 일반 주택, 고급 주택, 별장 구분이 없이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주택은 60%. 자, 그랬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주종별 구분 없이 85, 올해가 몇 년이죠? 2019년이죠? 2019년도는 85%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85%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종별 구분이 없이 재산세는 물건에 따라서 달라졌지만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종별 구분이 없이 몇 프로다고요? 85%입니다. 작년까지는 80%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과표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커지면은 과표가 어떻게 되니까 커지죠. 과표가 커지니까 뭐가 등게되죠? 산주세 커지죠. 따라서 종부세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특징은 85%로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년 5%포인트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100%가 될 때까지. 그러면 올해는 85, 그럼 내년에는 90%가 된다 그 얘기야. 내후년에는 95%, 그리고 그 후에는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은 85, 2020년에 90, 2021년에 95, 2022년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몇 프로씩 5%포인트씩 어떻게 한다?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계산에도 세율 변동이 없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구조로 있죠. 그러니까 현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있는가 완화를 하고 있는가? 강화. 종부세 많이 때리겠다니까. 왜? 이 종합부동산세가 언제 만들어진 거랬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야. 2005년부터 과세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후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가능하면 무겁게 들겠다, 적게 들겠다, 무겁게. 그래서 다주택자한테 대한 세부 부담을 무겁게 해서 다주택자 이 주택을 좀 풀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올해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2019년도 공동시장가표에는 주택가 종합합산가치토지나 별도 구분 없이 몇 프로 여러분? 80억. 근데 여기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매년 몇 프로씩 증가돼 갖고 5%씩 포인트가 증가해서 몇 프로가 될 때까지? 100%가 될 때까지. 또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그러면 교수님 2023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으로 가는 거냐? 아니, 그냥 그대로 쭉 가는가? 100%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꼭 좀 잡으시고요. 그러면 결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구하니까 10억이다. 자, 이때 주택 공시가격 10억 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얼마를 대답하셔야 되죠, 여러분? 10억에서 6억을 뺀 4억 원에다가 반드시 뭐 곱해야 된다고? 공정시장가표를 곱해야죠. 이거 안 곱하는 건 먼저 나는 거죠. 그럼 얼마 되죠, 여러분? 계산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산을 저보고 하는 사람인데 계산기 꺼내놔야죠, 여러분. 얼마? 3억 4천만 원인가요? 이거 안 되면 48, 32, 45, 20 이렇게 해. 예, 그래서 3억 4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택 공시가격 얼마죠, 여러분? 10억일 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금액은 10억 자체가 아니라 얼마만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3억 4천만 원만 과세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과세 표준은 간단히 계산형, 종부세에서 가장 계산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 구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도 고객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세 표준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이제 지방세처럼 시가편액이 나오고 못 나오고 뭐가 나온다? 공시된 가격을 가지고 곱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일 때는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주택일 때는 공시된 가격이 뭐가 돼요?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되는 거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요거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죠? 6억 5초 가면 바로 종부세 과세한다. 이때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계해서 뭘 빼고, 여러분? 과세 기준금액인 6580 빼고, 여기다 한 번 더 뭘 곱해요, 여러분? 공정시장가표를 몇 프로? 80%, 죄송합니다. 85%. 예, 요거 꼭 잡으세요. 자, 이제 과표가 나왔으면 이제 뭘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 자, 이 중에서, 세율 중에서 여러분, 주택과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올해 개정이 된 거죠. 특히 주택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하여튼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 여러분, 주택, 종합, 별도. 그럼 일단 뭐부터 잡아놓고, 주택부터 먼저 잡아내야 돼요, 주택부터. 네, 주택 잡아놓고, 종합합산과세토지, 별도 합산과세토지는 비교만 하시면 돼요. 그럼 올해 개정된 게 바로 주택이죠. 역시 세율이, 주택된 세율이 완화야, 강화야? 강화했죠. 올해 다 강화야, 종부세. 그래서 이번 2019년부터는 이제 뭐냐? 주택의 수를 따지죠. 주택 수. 너 주택 몇 개 갖고 있어? 그래서 다주택자일수록 세부 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하겠다니죠. 그래서 주택 수를 딱 세 가지로 구분하죠. 첫째, 몇 주택인 경우? 1주택인 경우, 그 다음에 몇 주택인 경우? 2주택인 경우, 그 다음에 몇 번째? 3주택 이상인 경우, 3주택 이상인 경우. 이때 특히 중요한 게 여기죠, 여러분. 뭐, 2주택일 때. 2주택일 때는 반드시 주택의 소재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죠.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죠. 자, 남양주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남양주시 조정 대상 지역이야? 구리보다 먼저 지정됐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정 대상적이냐 아니냐 확인하셔서 조정 대상적이 아닐 때와 일대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일 때는 1주택과 똑같이 취급하죠. 그래서 이때는 0.5%도 출발해서 자, 몇 프로까지? 2.7%까지 몇 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형적인 대인세이기 때문에 무슨 세율밖에 없다 그러면 누진세율밖에 없죠. 근데 나는 남양주시에 주택을 2개 갖고 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 주택을 2개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조정 대상의 주택이 몇 개라는 얘기야? 2개. 그러면 이때는 몇 주택자 묶어서 3주택 이상자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더 무겁게. 그래서 여기는 몇 프로 출발해서 0.6%부터 출발해갖고 최고 몇 프로까지 3.2%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작년에는 최고가 2%였어요. 작년은 최고 세율이. 주택이나 종합합산가세율이나 최고 세율이 2%였는데 올해부터는 최고 세율이 다 높아졌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5단계였다가 올해는 6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세율이 다 올라갔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주택수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주택수를 반드시 숙지해야만 나중에 이게 세부담 상한과 연결됩니다. 세부담 상한.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뭐를 세라? 주택수를 세라. 그래서 주택수가 하나이거나, 그죠? 또는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서 몇 주택은, 이 주택은 똑같이 0.5%또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2.7%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가는 거고, 2주택이라더라도 어디 2주택일 때는 조정 대상적의 1대 2주택자는 누구와 똑같이 3주택 이상자 똑같이 0.6%부터 3.2%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고, 자, 여기서 그냥 우리 한꺼번에 세부담 상한선을 같이 정리합시다. 순서가 저기인데 세부담 상한선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주택이거나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으로서 0.5%또 2.7%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일 때 세부담 상한선은 기본이 몇 프로죠, 여러분? 150%죠. 150%. 150%예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세부담 상한선은 기본이 몇 프로 여러분? 150%죠. 근데 여러분 주택 세부담 상한선 기억나시나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한번 보면 재산세 원칙 몇 프로죠 여러분? 150. 그래서 뭐 토지나 건축물일 때 세부담 상한선 150%세요. 다만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3억 이하의 소액은 105, 3억 초과 6억에는 110, 6억 초과는 130. 그래서 그냥 여러분 요거 외울 때 그냥 105, 110, 130 이렇게 배우는 게 나아. 구간 갖고 여러분들 장난 안 칠까 출제는. 그럼 여러분은 구간별로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은 105, 110, 130. 그래서 주택은 제일 높아야 몇이야? 130이었죠. 왜냐? 보유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택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라면 주정별 기본이 150%입니다. 다만 조정 대상적 내 2주택자가 되어서 0.6%부터 3.2%까지 세율을 적용 대상이 될 때는, 즉 몇 주택자는 조정 대상적 내 2주택자는 그래서 몇 프로 적용받으면 0.6%부터 3.2% 적용을 받게 되면 이때는 세부담 상한선이 여러분 200%입니다. 200%.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이 몇 주택이 되면 3주택 이상일 때, 그래서 0.6%부터 3.2% 세율을 적용받으면 이때는 세부담 상한선이 몇 프로다 여러분? 300%가 됩니다. 300%. 그러면 결론은 0.5%부터 2.7% 세율을 적용받는 1주택자이거나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고요, 여러분? 150. 그리고 0.6%부터 3.2% 세율 적용 대상인 조정 대상적 내 2주택자는 몇 프로? 200%. 몇 주택이니까? 2주택이니까 200%. 3주택 이상이면 300%. 그래서 이렇게 좀 숫자 같다 이렇게 맞추면 되죠. 2주택 조정 대상적인 데서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그러면 조금 여러분 외우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요거를
세부담 상한선을 한번 비교해보면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선은 원칙 몇 프로 잡고 150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50을 적용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이죠. 근데 예외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얼마? 105, 110, 130 이렇게 구분된 거죠. 오케이? 자, 종부세 갑시다. 종합부동산세도 종부세도 원칙은 몇 프로? 150이죠. 150. 그래서 150%가 적용되는 경우는 두 군데죠. 세 군데죠. 몇 주택이거나 1주택이거나 1주택 또는 조정 대상적이 아닌 2주택자. 그리고 종합합산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그러니까 종부세는 기본이 몇 프로고 그냥 150 이렇게 외워놓고 예외가 두 개가 있다 보시면 되죠. 여기는 3개였지만 종부세는 2개죠. 그래서 조정 대상적 내 몇 주택자? 2주택자. 그러면 2주택이니까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이면 300%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심플하게 정리해야 되니까 그냥 종부세는 원칙이 몇 프로인데 150%인데 이렇게 0.6%부터 3.2% 세를 적용받는 2주택자일 때는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자일 때는 몇 프로? 300%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여러분이 좀 공부하기가 낫지 않을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비교 정리하셔야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또 개정된 게 바로 종합합산과세토지죠. 종합합산과세토지 작년까지는 최고 세율이 0.75부터 2%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최저 몇 프로부터 1%부터 몇 프로까지 3%까지 몇 단계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별도 한번 보실래요? 별도 세율? 별도는요 제일 낮은 게 몇 프로죠, 여러분? 0.5. 그 다음에 0.6, 그리고 제일 높아야 몇 프로야? 0.7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주택과 종합은 뭐 3.2%, 2.7, 3.2, 3% 이렇게까지 가는데 별도는 제일 높아도 몇이야? 0.7이야.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별도는 종부세 부담을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취지인 거야. 안 주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자죠. 그러면 기본이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에 대한 종부세 낸다면 토지 가격의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 돼? 80억 초과하면 여러분 시세로 하나면 시가로 환산하면 100억을 후딱 초과해버리죠. 시세로 환산하면 100억 초과죠. 그러면 땅값만 100억을 초과하는 거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세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야. 저 같으면 인생을 맡기고 싶어 나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좀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부세 내고 있어서 조금 여유 있으시면 제 인생도 좀 어떻게 걷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 맡기고 싶어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세율 저는 꼭 좀 정리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표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산출세. 자, 그래서 종부세가 나오면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빼라, 여러분? 이중과세 뺍시다. 자, 이중과세에 대한 정확한 정의 봅시다. 이중과세. 얘기는 뭐냐? 거기 책이 나왔죠. 종합부동산세 무슨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를 빼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작년인가요? 더럽게 어렵게 냈어요. 요거 나올 때가 됐다. 이중과세에 대한 거. 그래서 이미 요 뭐를 빼는 거냐? 이중과세, 종부세가 나오면 종부세에서 빼는 게 뭐냐? 이게 한번 이미 예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뭘 빼는 거다, 여러분? 재산세를 빼는 거다. 근데 요거는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출전에 장난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직 안 물어본 게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냐? 그래서 요거를 잘 받아서 과세 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다. 그러면 여러분 주택 10억 원일 때 공시가 10억일 때 재산세를 빼는 금액은 어떤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야? 10억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가? 6억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가? 3억 4천만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가? 3억 4천만의 재산세를 빼는 거다. 왜? 종부세 과세가 되는 금액은 얼마니까?
10억이 다 과세하는 게 아니잖아. 10억 중에서 종부세 과세하는 금액은 얼마니까? 3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재산세를 뺄 때 10억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금액? 과세 표준금액. 그러니까 얼마? 3억 4천만 원 재산세 빼는 거죠. 요거 잘 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게 나오지 않고 실무 절차 규정이 나왔어요. 실무 절차.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출신 누군가 봤더니 국세청 본청 5급 주무관이 들어간 걸로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공인에게서 세무사 문제를 내는지 공인중개사 문제를 내는 건지 구분을 안 하고 낸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그런 것까지 해 안 해? 안 하는데. 그래서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야.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어려운 거.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무슨 금액에 대한 종부세 과표가 되면 재산세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세액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종부세로 확정되는 건데, 종부세로 확정되기 전에 고지서 보내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뭘 따져라? 세부담 상한선이다. 모든 보유세 공통상에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은 그러니까 재산세도 나왔던 것처럼 역시 종부세도 나온 거죠.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도 기뻐해 주세요. 역시 세부담 상한선도 어려운 거 이미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은 여러분 기본 구조가 올해 해당 연도 세액이 나왔죠. 해당 연도 세액이 나왔어. 해당 연도 세액이 나왔어. 당해년도 세액이 나왔죠. 그럼 이 당해년도 세액을 무조건 고지서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와 비교하라? 직전 연도에 나온 세액과 비교하라. 그래서 직전 연도 세액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이때 이 상한선은 역시 여러분이 재산세와 종부세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되,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기본이 몇 프로? 150%로 하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200%요,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다 여러분? 300%죠. 그래서 기본 150% 등으로 해갖고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를 초과하지 마라 기본으로 150%를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이 부호의 표시 의미 이해하시고요.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이때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는 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따질 때는 종합부동산세만 갖고 세부담 상한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가 부과된 상태니까 재산세가 부과됐으니까 재산세까지 합한 금액으로 세부담 상한선을 따져야 된다라는 것이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의 특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만 갖고 따지지 말고 뭐까지? 재산세까지 더한 금액으로 상한선 따지라는 얘기야. 아마 계산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시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종부세는 물론 뭐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세부담 상한선을 따진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어렵게 나왔죠. 시험에 나올 때, 실무절차에 나올 때. 자, 올해 부과된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올해 소유자가 갑이야. 근데 작년 소유자는 누구냐? 을이 돼.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한가? 갑이 산 거죠. 작년에 누가 갖고 있던 걸? 을이 갖고 있던 걸 올해 갑이 샀다는 얘기야. 그러면 갑은 올해 샀으니까 작년 게 있어 없어? 없죠. 작년에 누가 갖고 있어서? 을이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 세부담 상한선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것이 바로 나왔어. 이미 나왔어. 네, 그래서 재작년에 아주 더럽게 어렵게 나왔어요. 어려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더럽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작년의 소유자, 올해 소유자와 작년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냥 올해 갑이 작년에도 갑을 갖고 있었던 걸로 가정해놓고 세부담 상한선을 따져라라는 규정이 있어. 그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그냥 세부담 상한선은 이렇게 하면 돼.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다만 종부세는 종부세의 뭐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까지 가지고 따진다. 이때 상한선은 기본이 몇 프로인데?
150%인데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 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게 가장 기본, 거기에 박스에 있는 기본 골격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주택을 먼저 보시고요. 주택을 본 다음에 종합합산가치토지와 별도합산가치토는 똑같대, 구조가. 예, 똑같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하나 더 해야 되냐? 1세대 1주택자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아, 저는 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단독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실무 나가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봅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그러면,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주주종합 별팔구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안 되면, 뭐 되면 여러분 손가락 마디마디에 적어가면 돼. 적을 때는 많아. 어? 제가 여러분 아시죠? 네일아트 창시자라는 거. 여러분 손가락 마디 이렇게 이쁜 가늘고 여기에다가 어디 주륙종호 별팔공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어건초가 그리고 이거 네일아트 하면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매니큐어 싹짝 덮고 여기다 적으면 되는가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적고 있다가 감독관이 앞으로 가면은 싹 내려. 오면은 올려. 그래서 이거 몇 번 연습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 천기 내려, 백기 내려, 천기 내려, 백기 내려. 그거 연습한 거. 그리고 여기 적어놓고 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싹 지워주면 돼. 예,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에 다 적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주륙종호 별팔공.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두세 번이나 자동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저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죠. 자, 별표 2개. 충분히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죠. 자, 1세대 1주택일 때 특례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두 가지인데 뭘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금액을 계산할 때 남들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다주택자는 얼마 빼죠, 여러분? 공시가격 합계에서 다주택자는 얼마 빼는가? 6억. 그러나 누구면 1세대 1주택자는 6억을 빼는 것이 아니라 얼마 빼요, 여러분? 9억을 공제하는 거죠. 9억을 공제하는 거죠. 즉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6억을 빼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빼라고 여러분? 9억을 빼라는 얘기죠. 즉 6억 원에다 3억 원을 기본 공제한 거죠. 그러면 10억일 때, 자, 공시가격이 10억일 때에 1세대 1주택자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풀면 큰일 나. 자, 1세대 1주택자일 때 과세표준 금액이 10억일 때 얼마라고 써, 그러면? 10억일 때 1세대 1주택자 과표가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돼?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9억.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이걸 곱해야지 이거 안 곱할 거야? 그럼 얼마를 대답하셔야 돼요? 8,500을 고르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보기 지문에는 8,500 앞에 무슨 숫자가 있을까? 1억이 있을까? 출전에 그걸 함정합하는 거야. 1억 그러면 여러분 1억 하고 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순간이야, 순간.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일 때 10억 원일 때 다주택자일 때 과표가 얼마냐 그러면 얼마를 대답하셔야 되고 3억 4천만 원 대답하시는 거죠. 근데 누구라면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과표가 얼마 내야 되는가? 8,500이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때 과표 금액이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가 완화하는가? 이건 완화하는 거죠. 왜?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택 하나 갖고 살고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취지죠. 가볍게.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실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고객한테 다주택자는 주택일 때 얼마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하지만 누구일 때는 1세대 1주택자 때는 얼마 초과해야 9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강화 완화 이게 취지죠. 그래서 첫 번째 과세 표준 금액을 계산할 때
6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9억 원을 공제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어떻게 해준다? 덜어주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이제 세액 공제 제도죠.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 공제는 누구만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만 인정되는 거죠.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만 인정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산출세, 이중과세 빼면 이걸 가지고 세부담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뭘 따지냐? 세액 공제하는 거죠. 세액 공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누구만 한다고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만 하는 거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면 요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빼는 얘기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빼는 금액을 세액공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종부세에서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만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이거나 종합합산과세토지거나 별도합산과세토지 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인데, 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첫째, 몇 살 이상이신 분? 60세 이상이신 분이죠. 그러면 60세 이상일 때는 바로 연령에 따른 바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령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연령과 관계이시 없이 몇 년 이상을 보였다면 여러분 5년 이상을 보였다. 그러면 이때는 뭘로 여러분?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죠. 중복공제 가능하다.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겠죠. 이때 연령별 세액공제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똑같아 여러분. 공제 금액은요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면? 산출세액이 나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면 여기서 무조건 뭐부터 빼랬죠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는 거죠. 뭐 이중과세 무조건 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령이냐 보유기간에 따른 뭐를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공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이 공제율은 연령은 자, 연령 60세 이상 기본 몇 프로?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그리고 올해 신설된 거죠. 몇 년?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죠, 여러분? 50%죠. 50%. 요게 올해 신설된 거죠. 2019년도에 신설된 거. 그래서 작년까지 무조건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매줬는데 40% 매줬는데 올해부터는 15년 이상짜리 하나 더 만들었고 15년 이상이면 공제를 몇 프로? 50%까지 확대해 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는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공제율은 몇 프로 한도라는가? 70% 80%야. 70%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70%. 요걸 출제 살짝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80%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80% 한도 내에서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70%. 왜 70%냐? 작년과 형평을 맞춘 거죠. 요게 올해 신설된 거니까. 작년과 형평을 맞춰서 최대 중복 공제 받을 수 이때 몇 프로까지만 해준다, 여러분? 70%까지만 해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1세대 1주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다 배우셨을 거라 믿고요.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72조 부가징수 좀 갑시다. 부가징수. 71조 가겠습니다. 부가징수. 자, 여러분 요거는 종합문제용 대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문제용 대비.
그러면 부가징수 별표 2개 표시했네요. 별표 2개 표시하시고요. 자, 역시 여러분이 좀 외우셔야 할 게 있죠. 예.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니까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하죠?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하죠. 근데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특징이 뭐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요. 밑줄 재산세 과세기를 쫓아가게 됐습니다. 종부세 과세기는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뭘 쫓아가게 됐다고요? 재산세 과세기를 쫓아가게 됐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을 쫓아가게 됐다. 그러면 이때 과세 기준일은 뭘 쫓아간다고 여러분? 재산세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일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과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항상 같다라고 해도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항상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과 항상 같다. 그러면 이때 이 지문을 맞는 걸로 해석해야 되느냐 틀린 걸로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종부세는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뭘 쫓아가는 거니까 재산세 쫓아가니까. 근데 지금 재산세가 언제로 되어 있으니까 6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종부세도 언제가 되는 거냐면 6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래 무조건 종부세는 뭘 쫓아가요? 재산세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종부세 납세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없어. 한 사람이 항상 똑같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거야. 보유세는. 자, 이때에 종합부동산세의 원칙이 뭐고 여러분? 정부 부가가세.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칙 정부 부가가세죠. 재산세는 뭐였죠 여러분? 보통징수였죠. 그러면 지방세의 보통징수나 국세의 정부 부가가세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죠? 과세권자.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누가 나오는 거 그러면 세무서장이 나오는 거죠. 재산세는 여기가 누가 나왔는데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왔던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세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고 못 나오고 누가 나온 거죠? 그러면 세무서장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 액션.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야.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냐? 우리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중에서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냐? 그거죠 여러분. 세법의 당사자는 과세권자, 납세의무자요. 이때 기본적으로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 주는 거. 이걸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뭐라? 정부 부가과세라는 거고. 반면에 납세 의무자 액션을 치는 거 바로 신고납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합부동산은 원칙이 정부 부가세 예외 뭐죠 여러분? 신고납부하는 거죠. 그러나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납부나 종합부동산세 납부기는 언제죠? 무조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출제는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정부 부가과세일 때 정부 부가과세인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 기한이나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는 12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말입니다. 그냥 원칙 정부 부가과세나 예외 뭐 하나 신고 납부 하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다고요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요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이거하고 또 비교할 게 있죠. 재산세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좀 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토지는 몇 월? 9월, 건축물은 7월, 상반월, 하반월 거기는 하반월이가 언제부터? 16일부터 말일까지인데 종부세는 하반월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상반월이다. 지금 요걸 좀 비교하고 싶은 거야. 감 잡으셨죠? 재산세는 하반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데 종부세는 하반월이 아니라 뭐다고요? 상반월. 그 왜 얘는 하반월 안 하고 상반월로 했을까요? 연말 때문에. 그렇죠. 연말. 예.
연말 진하게 보내기 전에 뭐부터 내고? 그렇죠. 세금부터 먼저 내고 연말 따스하게 보내세요. 그 따스한 배려. 정말 눈물 나죠? 예, 그래서 종부세는 예비 없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상반월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만약에 신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합니다. 왜 납세 의무자 신고 납부해? 세무서장한테 이미 뭐가 날라왔는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고지서로 내겠다는 거 안 내겠다는 얘기야? 안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신고 납부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는? 그렇죠.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이 고지서의 종부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재산 현황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럴 때는 그대로 내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때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보죠.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즉 고지서 보낸 걸로 한다 안 보낸 걸로 한다? 안 보낸 걸로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자 여러분 요게 제일 중요하네요. 자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에 7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예.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봅시다. 여기 시험에 나왔죠? 이때 신고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부과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세무서장에 보내주는 건데 그거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뭐 하는 거니까 신고를 하는 거니까 종합부동산세 무신고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나 이때 뭐 가지고 있어? 신고하는 과정에서 적게 신고한 거지. 잘 못해갖고. 종부세 계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2005년도에 첫 해는 신고납부 세목이 있어요. 신고납부.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내는 것 자체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 종합부동산세 누가? 납세 의무자가 직접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구조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해 복잡해? 복잡하죠. 그러다가 주택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더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다 또 시군구가 또 여러 개 나눴죠. 남양주시도 있고 구리시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다 그거 취합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계산해 못해요. 그럼 종부세 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걸 계산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세무서한테 가야죠. 세무서한테 가서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럼 그걸 또 안 주겠다 저한테 들고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것 좀 계산해 주세요 그래. 안 해줘 나. 왜냐면 계산하려면 세법은 여러분 계산한다는 것은 그냥 자판기에 100원짜리 동전 딱 넣으면 커피가 쪼르륵 나오는 게 아니야. 자리 잡고 돗자리 깔고 자리 펴서 계산기 꺼내놓고 뭐 해봐야 돼 하나씩? 다 두들겨 봐야 되는 거야 딱. 그러니까 이게 뭐 커피 이렇게 빼먹듯이 쭉 나오는 게 아니다고. 이거 얼마나 그 가끔 저한테 창문에서 밀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화장실 가는 놈 붙잡아 놓고 내가 토지 양도세 주택 요 토지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양도세 얼마 나올지 그냥 딱 나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나오고 나는 들어가는데 생각해봐. 자기는 나오고 난 들어가는 놈 붙잡아 놓고 양도소득세가 얼마냐고 물으면 계산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죠. 창문 열고 밀어버릴 수밖에 없죠. 여기 몇 층이야? 5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원칙은 여러분 종합부동산 신고납부세. 그러다가 이걸 바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다시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뭘 바꾼가? 정부과세. 근데 과세 관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항상 사실과 일치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외로 뭘 태우는가? 신고 납부죠. 근데 이때 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 단순하니까 복잡하니까 잘 못해서 무슨 신고했어요 여러분? 과소신고한 거죠. 그럼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이 부과돼 안 돼? 됩니다. 10% 부과되는 거죠.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작년에. 그래서 결론 내면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부과되지 않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는 않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10% 부과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조세 총론할 때 가산세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부가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모두 과세 부과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된다. 특징이다. 출제원이 물어보면 이거 물어볼 거다.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시험 끝나고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 뭐라고 그래 저보고? 교수님이 문제 냈어요?
까불고 있어, 씨. 올해도 또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싫어? 그래야죠. 제가 찍은 게 여러분 시험에 나와야죠. 예, 저 최대한 노력할 때 여러분들 끝까지 쫓아오세요. 예, 믿고 쫓아오시면 분명히 여러분 시험 끝나고 이런 말 할 겁니다. 교수님 세법 때문에 살았습니다. 최대 찬사 아니겠어? 제가 듣는 말 중에?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 카페 가보세요. 작년 합격생들 글 어떻게 써져 있나. 공시법에서 등기법 까먹은 거 세법에서 그냥 만회하는 바람에 간단하게 합격했다고 진짜 세법 때문에 살았다고 글 무지하게 올라와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 지금 사기꾼 쳐다보는 듯한 소리다. 입만 열면 사기쳐. 저거 입만 열면 사기쳐. 진짜야. 농담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71조 보유세 납부기한 제가 비교해놨어요. 뭐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해놨죠. 여러분 별표 3개. 이건 꼭 비교 정리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하고 합시다. 어디? 분납. 요 납세무 편의제도까지 하고 싶시다. 자, 이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 의무 편의 제도를 있는데, 자, 종부세에서 납세의무 편의 제도는 뭐밖에 없죠, 여러분? 분납밖에 없고, 뭐는 없다, 여러분? 물납은 없죠. 2016년도에 폐지를 했죠. 요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물납이 인정된 건 지금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 어디만 있죠? 재산세만 있죠. 예. 그래서 분납. 그래서 여기 별표 2개. 왜? 올해 개정됐죠? 예. 분납 요건을 완화한 거야, 강화한 거야, 이거는 지금? 완화했죠. 왜냐면 종부세가 어떻게니까 강화되니까 그 강화된 종부세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고 해서 분납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래서 결론 2가지 잡으셔야죠. 일단 분납 대상자와 분납 금액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럼 분납 대상자 기본적으로 얼마 초과자죠? 이제 올해 250만 원 초과자죠. 작년까지 얼마였는데 500만 원이죠. 그래서 250만 원 초과죠. 자, 분납 기한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자 언제까지죠? 6개월이죠. 작년까지 며칠이었죠? 2개월이나 했죠. 요게 다 개정된 거죠. 이때 분납세기, 분납 가능세액은 자 납부세액이 얼마다? 400만 원에 가정합시다.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나왔어요? 400. 그러면 당초 기한이 12월 15일 날에 얼마를 내야 되고 25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다음 연도 6월 15일 날에 바로 뭐야? 분납기한이죠. 요게 뭐가 되고? 납부기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분납기한이죠. 그러면 6월 15일 날에 얼마 이상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0만 원 이하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12월 15일 날에 300을 내고 6월 15일 날에 100 이렇게 낼 수 있나요? 네, 있죠. 많이 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많이 내는 건. 근데 이때 200을 내고 이때 200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이 사람은 50만 원을 과소납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가산금이죠. 금이 돼야 돼. 왜? 고지서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한 거는 가산금,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는 거는 가산세. 그래서 신고 기한이냐 납부 기한이냐 이걸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800만 원 왔다 볼까요, 여러분? 800만 원. 800만 원이야. 그러면 종부세 어떻게 내죠, 여러분? 50% 이상, 50% 이하니까 400 이렇게 내야 되겠죠. 그래서 400만 원 이상을 내주고 400만 원 이하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500을 내고 이때 300을 내겠다. 인정해줘요? 해줘. 이때 300을 내고 이때 500을 내겠다. 인정해줘요? 안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72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역시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에서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죠. 밑줄 농어촌 특별세.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왔었죠?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지방교육세가 못 나오니까 뭐가 나왔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종부세 마무리 짓고요. 자, 우측 73쪽에 여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비교, 요거 한번 슬쩍 비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기한을 보시면은 토지와 건축물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토지는 몇 월이고 9월 하반월이고 건축물이 7월 하반인데 요 토지와 건축물이 바뀌어 있네요, 여러분. 요것 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화살표에서 토지와 건물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좀 비교해서 정리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